입니다. 오늘은 벌써 대탐정전만공 대학을 시작한 지가 4강째 반에 도달했는데 오늘 내용은 사실적 도덕의 훈련으로서 지난 시간에는 사실적 도덕의 훈련 상시응용주의상, 상시훈련법의 핵심인 상시응용주의상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유념공부와 일기법, 유념공부 일기법을 공부를 하려고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염원하는 것은 이 세상 말로 보면 세계 평화를 염원하는 것이지만 우리 이제 원불교인들을 보면 이런 데도의 교법이 시방 세계에 두루 미쳐서 근혜가 이제 충만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걸 이런 데도의 교법의 사회화라고 이렇게도 하고 또는 인류의 영과 육의 빈곤무지 질병을 퇴치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파란고의 일체생명을 광대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한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다 같은 것인데 그러기로 하면 제일 중요한 것이 이런데도 교법을 자기 몸에서부터 굴려야 되고 그 다음에 가정에서 굴려야 되고 직장, 사회에서 이제 이런 데도 교법을 굴려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굴릴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대종사님께서 마음 작용하는 법, 용심법을 갖고 이제 이걸 굴려야 되는데 그 용심법의 기초가 상시응용주의상이라 해요. 상시응용주의상으로서 용심법을 삼아서 이런 데도 교법을 굴려야 되는데 이것이 상시응용주의상이 철저하지 아니하면 이게 이런데도 국법이 자기 몸에서 굴르지를 않고 사회, 국가, 세계로 굴릴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철저하게 상시응용주의사항을 자기 일과로 해서 등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지난번에도 2조, 1조, 6조, 2조로서 응용하기 전에 미리 형세를 봐 연말을 하고 1조로서 응용할 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하고 응용한 후에는 반성 대조를 하고 이제 2조, 1조, 6조, 3조, 4조, 5조 이제 경전연마, 의두연마, 그 다음에 연불자선 이렇게 6조를 갖고 이게 단련을 하는 것이 이게 인간계주의 묘방이요 전무후무한 대두정법으로서 우리 대종사님께서 영생을 공부 표준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이 상시응용주의상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금강경의 그 대의에 대산종사님이 금강경 대의를 썼는데 여러분들이 금강경 대의를 작화하려면 상시응용주의상을 갖고 하는 게 이게 금강경 대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상시응용주의상으로서 내가 성불도 하고 교법의 사회화도 이루고 이렇게 철저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들은 항상 일상수행요법과 상시응용주의상을 늘상 외우고 다녀야 한다. 이게 외우고 다니다. 그 외우고 다녀서 뭐 할 것이냐. 예. 제가 이제 요즘은 이제 금강경을 예전에는 막 해석을 읽었는데 안 읽고 그냥 원문만 계속 읽으면 뭐 1시간이면 다 읽어요. 금강경은 간단하게. 근데 그 늘상 금강경 사구계를 외우고 다니면 그 복덕이 무궁무진하다. 예? 항아사 모래수의 만큼의 삼천대천세계 가득 찬 칠보보시보다도 더하다. 항아사 모래수의 숫자만큼을 몸으로 보시하는 것보다도 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럴까? 이런 생각에 정말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부처님 말씀이 막 틀림이 있겠어. 그러니까 늘상 외우고 다녔단 말이에요. 금강경 사구계가 처음에는 안 외워져요. 그 한문이라. 근데 자꾸 외우면 내중에는 이제 입이 딱 배갖고 딱 외워진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응여시생, 청정심, 불응주색생심, 불응, 석양, 미촉국 생심, 응무수생심, 여기 핵심이거든요. 여기 다니는데, 이 평소에는 작용이 하지 않다가, 경계를 딱 만나면, 그때, 이 금강경 요걸로 갖다가, 경계 이기자. 하고 그냥 딱 외웠더니,
그동안에 전혀 불가능하던 그 경기가, 내가 맨날 지던 경기가 순식간에 탁 이길 수 있더라, 이게. 아, 이런 이치가 있구나. 세상에 이런 이치도 있구나. 이게 평소에 그냥 별로, 이거 외워서 뭐 하나 하게 자꾸 외우고 다녀요. 외우라고 해서 외우고 다니다 보면 이게 딱 이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아, 금강경도 그런데 우리 정전도 외우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무지선법이 첫 번째가 있어요. 사람이 참다운 선을 하고자 할진데, 그죠? 먼저 마땅히 진공으로 체를 삼고 묘의로 영을 삼아 밖으로 천만경계를 대하되 부동하면 태산과 같이 하고 안으로 마음을 지키되 청정하면 허공같이 해서 통하여도 통하는 법 없이 정하여도 정하는 없이 그 마음을 작용하라. 이같이 안쟁 모든 분별이 정을 여의지 아니하고 육군을 작은 바가 다 공정력이 자성에 부합될 것이 이것이 이른바 대승소년 사막을 평생 공법이라. 요게 이제 무지선법 대의란 말이에요. 대의거든요. 그러면 뭐 이걸 외운다고 안 될 거 없다. 그러니까 그걸 또 외우고 다녀. 외우고 다니다 보면 어떤 경계를 딱 맞추면 큰 경계가 오잖아요. 사람이란 경계란 게 오는 거예요. 행사 경계도 오고요. 또 뭐 가족이 갑자기 뭐 병든하고 뭐 이런 게 갖고 오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경계란 게 오는 거예요. 오면 그때 딱 이게 무선법을 외우더니 금강을 딱 외우면 천만 경계를 대야 돼 부동하는 태산같이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천만 경계를 대야 돼 부동하긴 태산과 같이 하라. 이게 쉬운 일이냐 이게.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셨고 남편이 돌아가셨는데 거기 마음이 동하지 않고 천만 경계 아니요. 부동하긴 태산같이 하고 청정하긴 허공같이 하라. 진공묘의로 작용하라. 그럼 그렇게 하라겠지. 그냥 경계가 오면 딱 공식에도 집어였고 부동하긴 태산같이 하고 청정하긴 허공같이 하라. 그냥 탁 부동해버리고 청정해버리면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일이 그냥 어려운 일이 쫙 풀려버린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 반드시 경계라는 게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큰 경계가 오게 돼 있어요. 뭐 사고가 나든지 뭘 나든지 뭐 집안이 파산하든지 뭐 좌우간 무슨 경계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 딱 부동해갖고 딱 교법을 들이대면 그 해가 돌아가서 은혜가 된단 말이에요. 해가 돌아가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참 이런 수도 있구나. 이런 수도 있구나. 그래서 아이고 금강경이 되는데 정전은 안 될 거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효과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우리 근데 그 정전 다 외울 수는 없잖아요. 다 외울 수는 없으니까 그 중에 핵심 되는 것만 갖다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정법 대도라는 것은 간단하고 편리한 거예요. 그러면 너무 복잡한 화엄경을 다 읽고 언제 그 마음 대조하겠어요. 평생 읽어도 못 읽겠죠. 응? 읽겠잖아요. 반야경은 엄청 길어요. 못 읽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생요법 간단하잖아요. 그 다음에 당시응용주의상, 교당내용지추의상, 그 다음에 설성요론, 계문, 법의등급, 요 정도만 외우면요, 거기 그 안에 다 들은 거예요. 그래서 외우고 다니다가 그냥 이렇게 저는 평생 교당내왕시주의상 그걸 맨날 외우고 다니다가 그대로만 다는 거죠. 그냥 절대로 훈련 있으면 빠진 일이 없어요. 거기 훈련에 빠지지 말라고 했잖아요. 훈련 있으면 절대로 안 빠져요. 내가 3, 40년 안 빠졌어요. 응? 안 빠졌어요. 우리 이제 능사님은 막 훈련하다 말고 막 법회간다고 가버리지.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은 그렇게 공부를 해갖고 탁 이 체를 이 공부의 체를 잡고 나면 이게 이 반야지가 받는단 말이에요. 반야지란 건 딴 게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 중에, 착심이 없는 중에 영영한 한 생각, 여기 반야지요. 착심이 없는데 영영하게 알긴 알아요. 생각이 없는데 대중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뭐라고요? 반야지라 그러고 유념이 반야지. 이거를 얻어야 된다 이거죠. 이걸 얻으면 세상에 아이고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못할 게 논문도 다 그걸로 쓰는 것이고, 그렇죠? 응? 간호사도 그걸로 하는 것이고. 내가 요번에 이제 수타원이 뭐 갑상 수술한다고 이제 고대 병원에 갔더니요. 세상에 바쁜 거는 간호사요. 정신이 없어. 그냥 꽉 찼어요. 35명인데 한 자리도 안 비고 그냥 그 벙덩이 꽉 차버린 거예요. 33명 청원인데. 그래서 간호사가 6명이 가서 그걸 다 보는데요.
정신이 없다. 막 왔다 갔다 뛰어다니고 막 난리를 하는데 그냥 막 근데 그 자기 직업이니까 아유 뭐 좀 배고프니까 아이스크림 좀 먹으러 갔다 오니까 절대 안 먹는데 외부에서 준 거 절대 먹으면 안 된대. 그건 또 간호사들은 왜 그러고 딸이 다니는 거 보니까요 대단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완전 유념 하나로 그냥 빡빡 살더라니까요. 근데 내가 병원에 갔다 오니까요 존경심이, 간호사에 대해서 존경심이 생긴 거예요. 저 간호사가 없었으면 이 병을 어떡하나. 의사도 물론 필요하죠. 근데, 의사도 필요한데, 의사는 막, 하루에 한 번씩 왔다 가고 그냥 잘 있었냐? 그러면, 좋아졌네요? 그러고 가면 그냥, 전부 다 환자들이 의사 가면 좋아졌네요? 그러면 기분이 이렇게 좋아하고 가는데, 실제는 간호사들이 다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돌아다닌 거예요. 그래갖고, 참, 그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병원에 가면 참 간호사가 참 너무 대단하다 이렇게 난 생각을 해요. 다른이 있어 내가 아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런다. 실제로. 근데 요새는 남성 간호사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무슨 남성이 간호사요 그랬더니 힘이 좋아갖고 일을 더 잘하네. 힘을 더 잘해. 요새는 자꾸 늘어나요 남성 간호사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이게 전부 뭐냐면 상식응주의상, 유문형 공부, 용심법 그거를 혼자서 속에서 굴리고 있는 거예요. 막 일심 집중, 사고력, 일심 아르바를 취사를 그냥 속으로 지 혼자 막 굴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 굴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런 데도의 교법을 이 마음속에 굴리고 다녀야 된단 말이에요. 굴리고 다니면 만사가 형통이라니까, 만사 형통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가정일이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그래요. 가정사가 아무리 어렵더라도 뭐 부인하고 사이가 나쁘다 하더라도 북한하고 남한 사이보다는 어려워요? 북한하고 하는 것보다 그거보다는 쉽잖아요. 팔레스타인하고 이스라엘 싸우는 것보다 어렵냐고요. 이건 수천 년간 원수 가져갖고 맨날 죽이고 자기가 죽이는 거는 죄가 아니야. 남이 죽이는 건 죄예요. 나 이런 거 처음 봤네요. 팔레스타인은요 이스라엘 막 폭격 죽이는 건 죄가 아니고 이스라엘은 뭐 팔레스타인 죽이는 죄가 아니에요. 그냥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거 참 서로 한 형제라고 해갖고 우리가 한 형제라고 했죠. 삼동률리에. 그러면 이게 둘이 만나갖고 우리 형제 서로 이럴 거 있냐. 그러고 이렇게 화목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맨날 싸웠다니까 어떻게 되겠냐 이거예요. 참 이런 데대의 교법이 좀 널리 펴져서 그냥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우크라이나 여기 좀 퍼졌으면 좋겠는데 이거 거기까지 퍼지긴 저기 같이 하느냐 자기 내 몸에서도 안 굴고 선방에서도 안 굴르니까 그냥 그게 문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데도 교법이 선방에 굴리지 말고 삼성전자에 좀 굴렀으면 좋겠어 이용환 씨. 이게 벌써 새삼정년망대학을 몇 년 했대 지금. 3, 4년 했는데 왜 삼성전자에서 한 명도 안 굴러가? 한 명도 안 굴러. 그래도 나는요, 고려대학교는 굴르는 게요, 여기서 이렇게 열심히 했더니요, 내가 어제 고려대학, 공과대학 60주년 기념이라고 큰 1000명을 초청해, 세과 1000명 초청해놓고 막 행사를 큼직하게 하더라고. 하는데 갑자기 유덕기 씨가 딱 나타난 거예요. 왜 여기 맨날, 내가 그래도 공과대학 무슨 위원이래요. 무슨 위원, 어떻게 경영학과 공과대학 위원인데, 그래 만났잖아요. 그래서, 선방에서 굴린 게, 우리 고대 체육관에서 나타나다니까. 유덕기 씨 안 들었나 모르겠네. 그래서, 어제 또 거기 나왔다고 힘들다고 안 나온대요. 그래서 이게 주위에다 굴려야 돼. 좌우간 뭐냐. 핵심이요. 자기 부인이 감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암만 해도 부인이, 나는 우리 부인이 감명하는지 모르겠는데. 요새는 열심히 여기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래, 새삼 정념학 공부에 열심히 들어오긴, 여태는 안 빠지고 있어요. 안 빠지는데, 진사님은 왜 사모님이 여기 안 들어오는가? 이런 데도 교법이 좀 집안에 좀 굴러갖고 여기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역 공부를 해보자. 왜냐하면 이렇게 좀 재밌게 하고 해야지요. 너무 막 교법만 하니까 재미없다고 해서 안 되겠어요.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 것이
수행품 1장이에요. 그냥 맨날 읽어도 제일 좋은 게 이거예요. 다른 거 읽어보다 분위기가 이건 청년 때 읽었는데, 이건 분위기가 다르네? 이게 탁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그랬는데, 수행품 1장이면, 1장이 최고잖아요. 이게 읽기를 좋아한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요법을 조속으로 회개하는 것은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야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여기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글만 자꾸 외우지 말고 뜻을 새겨서 마음이 새기다는 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경계를 대할 때마다 대조하라는 것이요.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잘 살피라는 것이라 경계를 대할 때마다 내 마음이 요 교법하고 같으냐 일상수행요법 같으냐 다르냐 살펴보라는 거예요. 대조하라는 같은 소리죠.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어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심지어 그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거를 살펴보라 이거예요. 부인이 바가지를 끓일 때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렇게 살펴보라. 그럼 절대 집안이 화목하지 괜찮은 거예요. 근데 요거를 못하는 거 심오한 경을 다 읽어도요. 아니 부인이 바가지 끓일 때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대조해갖고 탁 요란함 없애면요 절대 평화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대종사님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따라가다 보면 돌아본다. 좀 말이 안 맞더라도 그냥 내 생각을 죽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돌아온다 그랬어요. 능사님은 주로 부인하고 안 따라가죠. 내가 맞는데 내가 못 알아들으셔 귀가. 쥐어서 살아야 돼. 예? 거꾸로 돼서 쥐어서 살아야 돼. 쥐어서 살면 안 돼요. 쥐어서 사는 거는 이게 내가 항복해갖고 노예가 된 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인이 돼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 쥐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거예요. 그건 내가 주인이죠. 쥐인 게 아니요.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하고 쥐는 거하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 막 이렇게 억누르고 살다가 이제는 거꾸로 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둘 다 잘못된 거라 쥐지도 말고 따라가라 이거예요. 쥐는 거에서 따라가는 걸로 바꾸라니까. 어때요? 알겠죠? 이 나이. 아니, 그렇게 선을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쥐어서 살아요? 설력은 어디 가고? 나이. 그래서, 대체로는 날로 한 번씩 대조하고 세밀히는 경계를 대할 때마다 다 살피라. 심지어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신분의 등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거를 원망생활 감사생활을 돌렸는가 안 돌렸는가 자력생활을 하였는가 못 남에게 유익을 주었는가 못 주었는가 대조하고 챙기고 또 챙겨서 필경은 챙기지 아니어도 저절로 되는 경계까지 이르는가. 요게 유념인 거예요. 챙기지 아니어도 저절로 된다 이거예요. 저절로 그냥 마음 챙기지 않으면 저절로 챙겨지는 거예요. 능이 난 거예요. 능이 난 거예요. 안 챙겨도 그냥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자성이라고 한다면 자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종사님은 팍 깨치면 되는 게 아니라 막 단련해서 그냥 능이 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능이 나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새는 그냥 금강경사구계를 어떻게 외우고 다니는지 이제 완전히 외우고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이제 막 돼요. 출출출 나와. 처음은 안 외워져요. 그래도 외우더니 그것만 하지 말고 딴 것도 외우고 이 재미가 있으니까 경계를 당하면 그냥 쉬워요 그냥.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해보라 이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하다 이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지극히 미미해서 잡으면 있어지고 놓으면 없어지다 하였나니 챙기지 아니하고 어찌 그 마음을 닦을 수 있으려. 챙겨야 공부를 한다 이거예요. 챙긴다 이거예요. 이거 챙긴다는 이 마음을 놔버려요. 방심해버려요. 그냥 가는 대로 덮어버려요. 챙기자. 그러므로 나는 챙기는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 상시훈련주의 상으로 교당량 주장을 정했다. 챙기는 마음의 실현, 상시훈련법이에요. 교당량 주장 상시훈련주의사. 이걸로 챙기라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마음이 2조, 1조, 6조를 챙겼냐, 3조, 4조, 5조를 챙겼냐. 철저하게 한번 챙겨보라 이거죠. 철저하게 챙겨라. 그렇게 해놓고도 또 이제 안심이 안 되니까 유념 공부와 일기법을 두어 물뗄 틈 없이 공부를 지구했다. 좌우간 저는 일기장 하나를 들고 그냥
어디 가든 일기장 갖고 다니는 거예요.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 일기장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일기장을 꼭 넣고 그냥 꼭 들고 다녀야 돼요. 저기 누구예요? 오민흥 변호사는 콩주머니 들고 다닌다고 했잖아. 그러지 말고 가방에 그 일기장도 하나 더 넣고 다녀요. 그래서 즉시 쓰는 거지. 나는 돈 이렇게 이게 막 돈 쓰잖아요. 그러면 딱 이게 영수증 받아서 일기장에다가 그때 얼마 썼다 이렇게 이게 제일 좋더라니까. 저녁에 쓰는 것보다 막 당장 써버리는 거. 연불했으면 그때 연불 20분 그때 써야지. 저녁 때면 다 잊어먹어요. 그래서 예비 교무들은 어떻게 해요? 일기장을 들고 다니라니까. 뭐 그 가방을 하나 들고 일기장 갖고 왔어요? 안 갖고 왔어요? 가져왔어요. 역시 영사대는 그래도 잘 가르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기장을 들고 다니고 콩주머니 들고 다니고 이게 우리 원불교의 아주 특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거 해보자고 이게 세종대 만드는 거지 뭐 다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20명도 좋고 30명도 좋고 100명이 온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하나도 공부 안 하고 하면 뭐예요. 그다음에 막 100명까지는 뭐 참석 안 했고 한 80명 참석하다가 60명 참석, 50명 참석, 지금 뭐 25명, 30명 이렇게 왔다 가는 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히 공부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 보면 태시대 주세불 원각정전 태토산 대종사께서는 26세에 대각을 이루신 기품을 누릴 겨를이 없이 당시 시국 상황이나 온 세상 생령들의 처절한 삶을 보시고 깊이 고뇌를 하셨다. 어떻게 하면 세상을 좋게 만들고 고해 중생력을 구제할 것인가 하시다가 정확한 해답을 창출해내셨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으면 저녁에 고민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고민이 있어요. 고민이 있으면 뭐 갖고 고민하냐 이거요. 뭐 갖고 고민하냐. 대개는 이제 집안일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자기 자녀 갖고 고민하는 거예요. 뭐 이가 고민하는 거예요. 대종사님은 그런 거 고민 안 했어요. 일체 생명을 어떻게 하면 구할까? 이 물질 문명 파랑고해를 어떻게 하면 구할까? 그 생각만 하지 집안 생각을 안 했어요. 집안 생각을 안 했어요. 나도 이제 그거 닮아가 그렇게 하다가 막 엄청 이제 구박을 받고 했는데 내가 이제 좀 나도 이제 이거만 일하라겠지 하고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제 중도를 잡아야지 이렇게 해갖고 하게 했는데 대종사님은 일체 생명을 생각하는 오직 그 생각만 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까지는 못 가더라도 한 10분의 1 정도는 그냥 대종사님 따라서 어떻게 하면 일체 생명을 구할까? 어떻게 하면 세상운동을 세계에 퍼질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이 참된 불제자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했는데 그래서 화제를 얻었다. 그게 뭐냐면 이런 데도 교법을 만들어냈다. 그게 이제 어디죠? 저기 변산 4년 만들었죠. 이런 데도 교법이란 유런성의 진리와 사은사요 사막팔조란 말이죠. 이걸 만들어내시고 묘한 화제를 얻었다고 너무나 기뻐하시고 자신만만해지셨다 이거예요. 그러다가 그 한참 있다 보니까 아니 이것만 갖고 안 된다. 아무리 이런 데도 교법이 있어 이거를 수행 정진을 해야 효과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정진을 시키냐. 교법만 갖고 안 되잖아요. 교육편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수행편을 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수행편을 만들었어요. 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을 만들어 놓고 이게 정말 이제 정기훈련, 상시훈련법이 다 됐다.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래도 안심이 안 돼갖고 윤역공부를 만드는 거예요. 상시훈련교 이상 만들었는데 합쳐갖고 윤역공부. 상시훈련도 합치면 윤역공부예요. 교당장 주의상 합치면 윤역공부. 전부 합쳐갖고 마지막에 윤역공부하고 일기법. 그 윤역공부 했냐 안 했냐 일기법. 이 두 가지를 마련해갖고 우리에게 완전 무력하게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우리의 그 주세불의 대자 대비에 가슴 깊이 천유를 느끼지 않을 수 없고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우러러는 마음이 저절로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좌우간 일기장 하나 들고요. 콩주머니 하나 들고 유문형 공부 하나 들고 그냥 이걸 갖고 이런 데도 교법을 내 몸에 굴리고 사회에 굴리고 이렇게 굴려야 된다 이거예요. 굴려야 된다. 그래서 보니까 이제 내가 이제 우리 60주년 어제가
공과대가 60주년이라고 해갖고 봤더니 막 1000명이 막 사람을 모아놓고 막 크게 행사를 하더라고. 봤더니 옛날 교수님들이 전부 다 늙으셨더라. 이거 보니까 전부 늙으셨어. 아이고, 그래서 이거 보니까, 그래, 이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그런데 거기다가 뭐 이런 데도 교법 얘기하기는 그렇고, 그래서 그냥 이게 좀 보다가 와게 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윤영 공부를 한번 공부를 해보자 이거예요. 이게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챙기는 마음의 실현, 이렇게요.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는 공부법. 천만 경계 중에서 챙기는 마음을 실현시키는 공부법. 윤현공부, 유무념대조. 이게 펼치면 상시응용주의상, 교당량주의상이고 합치면 유무념공부, 유무념대조란 말이에요. 그걸 조사하는 일리법이야. 이렇게 우리가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럼 유념이란 무엇이냐? 유념을 알아야 돼. 유념. 네. 유념을 알아야 돼. 유념이란 무엇이냐면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환히 보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있는데 전혀 모르겠어요. 그 무기공이에요. 응? 뭘 보면 전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시험지 보니까 하나도 모르겠어. 그 무기공이요. 아무 생각이 없는데 시험지 보니까 다 알겠어. 그게 유념이라 이거예요. 그게 유념이 다른 거예요. 시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그 다음에 딱 아무 생각 없어. 시험 문제를 딱 보면 어떻게 돼요? 다 알겠어요. 시험 공부를 하나도 안 하고 잠만 잤어. 근데 아무 생각이 없어. 시험 봤을 때 하나도 모르겠어. 서원을 했느냐?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런 그 무념이고. 예를 들면 그냥 서원을 아니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냥 마지막에 이제 휴식을 했어. 아무 생각이 없어. 다 공부한 것도 다 비워버렸어. 공부한 거 다 놓아버렸어. 그런데 시험 문제를 딱 나타났어. 어떻게 했어요? 다 보이잖아요. 이게 유념이란 거예요. 유념이란 거예요. 그게 유념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유념 공부를 하면은, 잘하면,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그냥 세상에가 어떻게 될지 환히 보여야 되는데 아직 내가 그게 안 돼갖고 아니 안 보여. 아니 안 보여. 근데 보이긴 보여요. 여러분들을 갖다가 공부시키면 이 세상 운동이 세상에 퍼지겠다. 요거는 보인다니까. 딴 건 안 보여도 여러분을 단련시키면, 그냥 뭐 특별한 방법이에요. 여러분을 그냥 단련시키면 세상 운동이 이런 데도 극복이 세상에 확신하리라. 요건 확실하다 이거예요. 요건 확실하다. 그래갖고 그러려면 어떡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작년 11월에 이제 스탠트 수드를 했단 말이에요. 하고 나니까 이게 강의를 하고 나면 막 아프고 뭐 며칠씩 알아요. 그랬고 이게 강의를 못 하겠대요. 좀 열심히 해봐야지. 사람들이 했다 하면 더 나아요. 그러니까 조심조심 달달 막 이렇게 이게 강의가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달달 했어. 그랬더니 요새 차차 나섰어. 그래갖고 요번에 병원 갔더니 뭐 심장이 좋다고 괜찮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오늘 자신 없어 힘있게 하자 했더니 너무 또 힘있게 했더니 좀 안 좋아. 그래갖고 이게 아직은 좀 더 내가 힘을 내갖고 강의를 하려면요. 한 6개월은 더 있어야 돼. 이제 그때까지는 내가 달달 하더라도 열심히 듣고, 유덕기 씨 나왔네, 저기. 유덕기 님이, 저기 어제 그 60조 있는데 왜 왔냐고, 내가 공과대학 무슨 위원이래요? 무슨 위원이래요? 그래, 무슨 위원이라 했더니, 끝나고 커피라도 한잔 하시고 가시죠. 그래요. 근데 집에 들어가도, 8시 반인데, 늦을 판에 커피를 하고 가면 10시에 들어가고, 가만히 있습니다. 내가 이제 운전 생각 취사했죠. 내가 유덕진이가 커피를 마시면 분명히 유덕진이 저를 잘 따라다니면 세상운동 잘할 것이고 이렇게 생각 든 거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근데 내가 안 마시고 가면 유덕진님이 좀 나한테 섭섭해서 이제 잘 안 오지만 내가 연불 시간에 들어갈 것이고 나는 그 10시에 자야 되니까 10시엔 자고 건강이 좋아질 것이고 그러면 어떤 거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한 거야. 그랬더니 이거는 내가 교법 10시에 잠을 자고 연불을 들어갈 게 옳은 것이겠지. 유덕진이하고 커피 마시는 거는 그런 것이다. 그래갖고 옳은 거는 취하고 그런 건 버리자. 그래서
아니, 난 10시에 자야니까 가야겠습니다. 이랬더니, 아니, 너무 섭섭하지 마. 내가 들었더니, 아니, 그래도 막 들어가고 막 설 좀 하다 보니까 11시나 돼서 잤어요. 일기도 쓰고 하다 보니까 늦었어요. 그래서 항상 일이 있을 때는 작업지사를 먼저 해요. 이거 뭐가 오르냐, 이렇게 작업지사 했더니, 그랬더니 난 유덕희 씨 이제 삐쳐갖고 오늘 안 나올 줄 알았대. 그랬더니 나왔대요. 아이, 삐쳐갖고 커피 마시자고, 어쩌라 커피 마시자겠는데 안 마시고, 그냥, 나 집에 가야 돼요. 하고 갔더니, 안 나올 줄 알았더니 왔어요. 이걸 뭐래요? 똥도 먹고, 알도 먹고. 그래. 그래서 이게 착심이 없어요. 신령하게 바르게 하는 거예요. 착심이 없어요. 착심이 없게 신령하게 바르게 하는 게 유념이고, 생각이 없는 중에 대중이 있어요. 생각이 없는 대중이 있어요. 근데 착심이 있는데 생각이 망년된 상이 일어나. 이 생각 저 생각이 일어났는데 태중이 없어. 이걸 무념이라 하는 거예요. 무념이란 거는 생각은 많아. 대중심이 없어. 해보면 다 틀려. 그 다음에 착심이 많아. 이게 착심하고 이게 유념이 반야지라니까, 반야지. 반야란 반야바람이 있다. 반야가 아무 생각이 없는 중에 신령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반야란 말이죠. 요거를 구분할 줄, 법과 말을 무념과 유념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요게 핵심인 거예요. 구분을 할 줄 몰라요. 무기공과 진공을 구분을 못해요. 그러면 안 공부한대. 무기공, 진공을 구분을 못해요. 무기공을 진공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꾸 생각만 없애고 무기공에 빠지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법문을 많이 들어야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용행사에 대중 있게 하라 이거예요. 말할 때도 대중 있게 하고, 행동할 때 대중 있게 하고, 생각도 대중 있게 하고, 일단 멈춰서 온전 생각 취사를 하고, 대종사님께서 상시훈련법을 정한 것도 유념 공부고, 태조사도 유념 공부고, 이게 다 유념 공부 하나를 펼쳐놓은 거라 이렇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념 공부, 일기장, 이거 승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모든 승부를 하나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평화도 잘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일기장하고 유념 공부 하나가 그냥 탁 승부를 보면 평화가 앞으로 발전할 것 같아요. 여기 평화지, 여기 그 바쁜 중에 그냥 세삼회까지 와갖고 평화도 좋고 세삼회도 좋고 그러네. 윤혜인님이 누구요? 가만있어 봐. 교장 선생님 아닌가? 아니, 그분 아니지. 저기, 안동분이잖아. 예? 예. 요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는 세상은요, 이 새로운 세상이기 때문에, 그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참 실질적인 유념 공부, 상시 유념, 이걸로 가야 된다, 이걸로. 이것이 새로운 시대의 공부법이라, 이거예요. 새로운 공부법이라,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상시 유념 주의사항은 뭐라고요? 금강경의 종합판이에요. 금강경, 이게 종합판이고, 유념 공부가 금강경 아주 종합판이라니까요. 종합판이라니까, 그렇게 했어요. 대종사님께서 공부의 원리적인 다 갖춰놓고도 마지막으로 유념 하나를 하게 했다. 유념이라고 해도 되고, 주의라고 해도 되고, 온전 생각 취사라고 된다. 같은 말이에요. 주의는 비슷비슷한 말이니까, 분석을 하면 좀 달라지지만. 취사는 주의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는 주의심을 했느냐? 일을 닥치면 일단 멈추어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는 주의심을 했느냐 안 했느냐 요거 갖고 우리가 결정을 한다 이게. 경계를 닥치면 아무 생각 없이 막 끌려서 하지 말고 딱 멈춰 갖고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는 주의심 요거를 그냥 탁 달려나라 이거야. 우리 달원이도 딴 거 없어요. 그냥 경계 닥치면 탁 멈춰서 온전한 생각 취사를 탁 생각해갖고 딱 그거 하나 달려나는 거지. 거기다 지식이 좀 있어야지. 지식이 있어야죠. 지식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서 간호원을 존경하는 사람은 많이 있겠지만 의사님도 존경한다는 거지. 내가 그랬대요. 옛날에 삼도원에 갔더니 거기 이제 삼도원에서 거의 밭에서 일하고 오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괜히 다 일하고. 너무나 막 법문이 충만해 있어. 그러면 내가 후회가 돼. 나 교수 그만두고 저거를
저런 일이나 할 걸. 내가 왜 교사하느라 고생을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 존경스러운 거예요. 반드시 일하고 온 사람들이. 그렇더라니까. 그러고 이렇게 우리가 어디 가든지 그분들을 보면 이렇게 존경스럽다니까. 내 의사도 존경해, 의사들도 이 병 낫고도 이렇게 하면요. 얼마나 존경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디 있어요? 진사님도 존경하는데. 그 바쁜 중에 막 여기 나오는 거 보니까 존경하지. 그래요. 그러면 유념무념 뭐냐? 간단해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 이게 있어요. 하자와 말자가 있어야 돼요. 하자와 말자.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의심. 이게 유념이에요. 취사하는 주의심,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주의심. 주의하고 유념은 온전한 생각, 요게 다른 거예요. 그게 없으면 무념이라 이거예요. 이거를 달려놔라 이거예요. 달려놔라. 이게 그 유무념 대접법이라 이거예요. 하자는 조목과 말자는 조목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쉬운 거부터 해라 이거예요. 쉬운 거부터 해라. 절대로 어려운 것도 하지만 쉬운 거부터 해라. 이게 저는 그냥 뭐예요? 나갈 때 불 끄고 나가는데 맨날 불 끄고 잘 나가는데 막 바쁘면 안 끄고 나가는 거야. 오늘 보니까 밑에서 뭐 한다고 해서 안 끄고 나가는 거야. 밑에서 외국인들 온다고 하니까 이거 빨리 나가야지 하다가 안 끄고 나가고. 근데 보통 때 잘해요. 근데 팍 바쁘면 안 나. 바빠도 그냥 탁 끄고 나와야 돼. 요거를 이게 안 된단 말이야. 그래도 또 무념 하나 넣고 그것도 후에 크게 막 탓할 건 없고요. 그랬구나 하고 넣고 또 이제 또 하다 보면 또 대충 잘해요. 그래 잘하던데 이게 이제 스마트폰도 잘 안 잊어먹고 하는데 어떤 때는 막 잊어먹고 하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걸 단련하라 이거죠. 단련하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영수증은 꼭 지갑에다 넣고 받아 넣고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이 카드를 썼으면 내 제자리에다 여기다 넣는다 이렇게 딱 생각하는 거예요. 넣는다 딱 생각해. 그렇지 않으면 이 카드 넣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어요. 카드 쓰고 그 커피숍에다 넣고 안 오는 이런 사람도 갖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이게 유념이 안 돼서 일일이 유념을 하는 이게 가벼운 것부터 해서 그럼 맨날 그런 거 마냐 그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면 이거 많이 했거든요. 이거 봐요. 유념 공부 이렇게 종류가 있는 거예요. 방종성 유념과 당위성 유념이란 게 있어요. 그 뭐냐면 나쁜 일 하는데 유념하는 방종성 유념이요. 도둑질 하는데 유념을 하는 거예요. 도둑질 하는데 2조, 1조, 6조를 적용되는 거야. 온전 미리 엄마하고 온전 내가 취사하고 반동 대조하고 도둑질 하는데 이러면 성공하지요. 성공하는데 도둑질 하는데 2조, 1조, 6조를 들이대는 거예요. 그러면 성공 안 할 수가 없잖아요. 2조, 1조, 6조를 하니까. 그런데 이게는 큰일 나는 거잖아. 큰일 나는 거. 근데 당위성 유념은 정당한 일을 하는데 유념하라 이거예요. 무법성 유념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유념하는 건데 공부성 유념은 2조, 1조, 6조 이렇게 하자 말자 이거 그렇게 유념하는 거고요. 일상성 유념과 경륜성 유념이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경륜이라는 걸 가져야 돼. 사람은 서원이라는 걸 가져야 돼. 서원. 그런데 여러분들이 서원이 어디까지 미쳤는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예요. 내 서원은 가정의 평화까지를 미쳤냐. 내 서원은 가정의 평화예요. 가족이 싸우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고 막 하나가 되는 것이 내 소원이면 그게 경륜이 가족이 가족이에요. 자신은 넘었죠. 근데 이게 이제 사회까지 가는 사회. 나라까지 가면 남북 통일, 북 통일. 요게 서원이에요. 그런데 우리 서원은 대종사님과 부처님 서원은 그걸 초월하라는 거예요. 어디에? 인류도 넘어서 그러니까 부처님이 큰 게요. 공자님은 인류까지 갔어요. 인류까지 갔는데 부처님은 생명까지 간 거야. 귀신들까지 다 갔다니까. 그래서도 이 귀신계에 떨어져서 막 부처님을 외우면 구원된다 그러잖아요. 악도로 떨어져 부처님을 외우면 구원된다 그랬잖아요. 그만큼 원력이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지금 원력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키우라는 거예요. 어떻게 키우냐? 대종사님과 똑같게 키우라는 거예요. 파란고의 일체 생명은 인류가 아니에요. 금강경에 뭐라고 했어요? 유상, 무상, 유생, 무색, 비유상, 구류중생, 테란스파, 사생에다가 유상, 무상, 유생, 무상, 비유상, 비무상. 이게 구류중생이라고 해요. 구류중생까지 부처님은 서원이 다 미쳤어요. 그거를 전부 다 구원한다 이거예요. 부처님이 서원은 구류중생을 전부 구원한다는 부처님. 그러하고도 상이 없다. 이게 금강경이 막 핵심이야. 구류중생을 다 구하고도 한마도 구한 바가 없다. 이게 금강경이 아주 핵심이 처음에 딱 이 구류중생 다 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대종사님의 제자요, 부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서원을 키우라 이 소리예요. 가정 평화에 있던 서원을 사회, 국가, 세계까지 키우고, 근데 그 중간에 거치지 말고, 그냥 일체 생명으로 그냥 가정에서부터 일체 생명으로 콱 가야 돼요. 가정 평화는 필수인데 일체 생명으로 다 키워서 마음을 넓히고 키워서 어떻게 하면 일체 생명이 전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게 생각해보란 말이에요. 생각해봐라. 저도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떻게 하면 그때까지 인류까지는 갔어요. 어떻게 하면 그 인류를 다 참 이익을 줄 수 있을까? 고등학교 때는 갔거든요. 근데 이제 그 후에 대학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마음이 일체 생명까지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이 공부를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도의 교법을 빠짐없이 밟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런 데도 교법을 빠짐없이 밟다. 이렇게. 그 다음에 실력을 이 법의 실력을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다음 생에는 나와서 참 일체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는데 금생은 실력이 부족하니까 좀 이렇게 실력을 쌓으면서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참 이 교단을 위해서 스승님을 위해서 저 큰 일을 하다 보면 힘이 쌓여갖고 다음 생에 잘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상만 공부한 사람들은 다음 생에는 아마 크게 이제 일체 생명을 구하는데 그 실력을 좀 발휘할 것 같아요. 저를 따라다니니까 금생에는 큰일 하지 못하는지도 모르는데 다음 생에는 큰일 할 거니까 서원을 키우라 했어요. 서원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유덕기님은 서원이 뭐예요? 한번 말해봐. 서원이란 거 아는가 모르는. 원대한 꿈. 서원 뭐예요? 가정의 평화요? 그건 넘을 것 같은데. 예, 아니, 저도 아직 그 생각은 많이는 못했지만은, 진짜, 우리나라와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무엇인가 하고 생각이에요, 생각. 서원은 가슴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가슴에서 일어나는 거는 우리 가족이, 내 딸이 병이 들면 가슴에서, 이거 나락돼야 돼. 이게 막 가슴에서 일어나죠. 이거 치료해야겠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잘 돼야겠다는 게 가슴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머리에서 일어나면 이게 가슴으로 들어가야 이게 서원이 되는 거예요. 이 가슴으로 이게 아직 안 내려갔어요. 이게 내려가야 돼요. 화기가 머리에 있는 게. 그러니까 이 서원이 근데 우리나라만 하지 말고 세계를 거치고 세계만 하지 말고 생명을까지가 이게 부처님의 대단한 경륜을 가지라. 이게 이 경륜을 갖다 보면 내가 전 인류를 구하고 세상을 구하고 저걸 구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법에 빠질 수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계를 구하고 인류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이거를 빠질 수 있느냐. 이게 우리 불자의 노래가 있죠. 불자의 노래. 우리 18장 불자의 노래가 있잖아요. 불자에 듣느냐 중생의 부름을 괴로운 바다에서 건져주 살려를 애끓는 그 소리. 이거 들리느냐 이 소리요. 그러니까 내 그 소리에 전 세계 인류가 나의 손길을 기다리고 어떻게 나를 좀 구원해달라고 애끓게 소리 지르는 그 소리가 귀에 안 들리냐 이거예요. 그 불자의 노래가 명곡인 거예요. 명곡인데 그게 누가 짓냐면 이광수가 짓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광수님한테 이게 6.25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이광수가 이제 뭘 쓰냐 2차돈의 사라는 소설을 썼어요.
아주 2차 돈을 갖다가 이게 유명해. 뭐 사육신에도 쓰고, 뭐 글을 잘 써갖고 그냥 간명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부산에서 연극을 만들었어. 2차 돈의 사라는 연극을 만들었다. 이제 그거 갖고 이제 이광수가 쓴 거 갖고 뭐 연극을 만들었어. 그래갖고 이제 우리 상산법사님이 하고 그거를 이제 한번 가자. 가서 이제 약속을 했어. 이광수하고 부산 가서 자기가 쓴 걸 갖고 피곡을 만들어 하니까 같이 가기로 약속을 했어. 약속을 했는데 갑자기 못 간다고 취소를 했어. 취소를 하고 6.25가 딱 나갔고 붙잡혀 가버려. 그때 부산 갔으면 안 붙잡혔어. 그런데 그때 남긴 것이 불자의 노래를 한 개 남겨놓고. 야, 그러니 참 운명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운명이 그렇게 됐는데 그 불자의 노래가 명곡이에요. 가사가 참 너무 그냥 불자에 듣느냐 애끓는 저 소리 건져줘 살려줘 우짖는 저 소리 이걸 듣느냐 이 소리 귀에 우리가 들려와야 된다 이거예요. 임재권 씨는 나를 구해주고 살려주가 이게 귀에 들리냐 이 소리예요. 안 들리죠. 재판 나 승소해 주시오 이거만 들리죠. 승소해 주시오 이거만. 그 뭐라고요? 그 의뢰인이 나 좀 승소해 주시오 그거만 들리고 세상에서 나 좀 구해 주시오 하는 건 안 들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용화님도 이게 좀 귀가 들리면 삼성전자에 좀 포기가 될 건데 난 3년쯤 되면 삼성전자에 법당이 하나 생길 줄 알았거든. 이게 아직 안 생겨. 거기에 무슨 법당이 하나 생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아직 안 생긴 거 보니까 너무 이게 안 되겠대. 그래서 경륜이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륜이란 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장기적인 거예요. 장기적인 거야. 그 다음에 단일성 유념과 복합성 유념. 그러니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를 한다 이거죠. 표피성 유념과 현묘성 유념. 자, 이런 데도의 그 성리로 깊이 들어간 유념을 해야 됩니다. 깊이 유념 공부가 아주 깊이 이게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그냥 이 교법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냥 이런 데도 그 현묘한 자리를 파고 들어가는 이런 유념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이런 공부가 있다. 근데 갈 길이 멀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이 유념 공부를 많이 했잖아요 그동안에. 근데 그래도 안 돼갖고 일기법을 두신 거 일기법. 일기법이란 건 한번 봐요. 정전에 있는 일기법을 한번 보면 이걸 한번 읽어봐요. 제가 출가와 유무식을 막론하고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상황과 계문의 범과 의무를 반성하기 위해서 상시일기법을 제정하였으며 여기서 이제 보면요. 일기라는 건 출가만 쓰는 게 아니라 제가도 쓰는 거예요. 유무식 막론하고 아무나 써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 민서연 욕을 알아야 돼요. 출가만 쓰 제가들한테 너 안 써도 돼. 이게 아니요. 전부 다 써야 돼. 나는 무식하니까 안 돼. 전부 쓰게 해, 유무식. 뭐를 하냐? 유무념 처리를 하란 말이에요. 유념, 무념을 처리란 거는 유념, 무념을 조사해서 적으란 말이에요. 유무념 처리. 처리란 거는 다 들여치려가다. 유무념 갖고 마음공부를 하다 이거. 학습상황은 뭐예요? 연불, 좌선, 이거를 시간수를 적는 거예요. 그때그때 적어야 돼. 나 지나니까 저녁이 되면 기억이 1시간에 나. 2시간에 도저히 기억이 안 나. 어릴 때는 기억이 잘 났는데 요새는 도저히 기억이 안 나. 그래 어떻게 그때그때 적는 게 쓸 거 없어. 그때그때 적어라. 이게 학습상 지금부터 그냥 일기장 갖고 다니다가 그냥 이 적으란 말이에요. 좀 하나 들고 다니면 좀 귀찮아도 책 한 권 들으나 한 권 더 듣나 가서 막 계속 수업 시간 들고 다니면서 막 딱딱 적어버리라 이거예요. 계문의 범과 의무. 그러니까 계문을 갖다 뭐를 본가했는데 번트로 적어버리란 말이에요. 반성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돌이켜보기 위해서 일기법을 제정하였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제정인 거예요. 만들어냈다는 거. 일기법이란 거는 자연법이 아니에요. 자연법이, 법에도 자연법이란 게 있다겠죠. 자연법. 인위로 만들어낸 게 제정. 만들어냈다 이 소리예요. 없는 걸 세상에 창조해냈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일기법에다 제정이란 말이 들어있어요. 학원이나 선원에 훈련받는 사람에게 단일의 작업시간 수와 당일의 수입 지출과 심신작용 처리권과
감각 감상을 기재시키기 위해서 정기일기법을 제정하였다. 이게서 작업 시간 수는 놀고 먹는 걸 없애기 위해서 그냥 쓸데없는 시간 없애기 위해서 썼는데 나도 이걸 옛날에 열심히 썼어. 근데 이게 막 시간 계산하는 게 너무 하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별로 허송하는 시간은 없는 것 같아. 별로 내가 허송 시간 없거든요. 이 허송 시간 따지자고 이거 하는 건데 허송 시간 없는데 뭐 너무 신경이 많이 써. 그냥 막 그거 숫자 세고 하려니까 막 시간이 넘어가겠다. 그냥 이게 한번 넣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자꾸 안 떠지더라고. 딴 건 다 떠지는데 작업 시간 쓰는 시간이 복잡. 머리를 써야 되고 10분 20분 해야 되니까 너무 신경이 써서 놨는데 이거를 내가 더 해야 되나. 옛날에 열심히 했었거든. 그런데 자관 하다가 보니까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해봐야 돼요. 해봐. 당일의 수입 지출과 이거는 그때그때 적어요. 이거 간단하니까. 심신작용 처리권 감각 감상을 요것도 이제 요 일기를 내가 요거는 잘 안 쓰는 편이에요. 가끔 한 번씩 쓰게 되는데 이 정기일기법을 제정했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거를 심신작용 처리권도 써보고 감각 감도 써보고 수입 지출도 써보고 근데 보니까 자 공부를요 정황훈련이라는 게 있는데요. 진짜 그거 잘 시키더라니까. 일주일에 심신작용을 한번 딱 쓰게 돼 있어요. 쓰게 돼 있고 교당 내용 주의사항도 법에 들은 거 다 쓰게 돼. 무슨 감각이 있나 써라가고 그 다음에 경전연수도 매일 이렇게 찍고 100개 쓰게 사경하게 하고 계문 전부 체크하게 돼. 한 장에 딱 돼 있어요. 야 이게 우리 세종대도 이걸로 공부를 시켜야겠다. 이 말만 들어갖고는 그냥 귀만 공부를 하겠고 이걸 해갖고 만들려고 했는데 아직 안 만들었어. 이게 조금 있으면 만들 테니까 자고 한 달이라도 그걸 한번 해봐야 돼요.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니까요 공부가 팍팍 늘어가요. 공부가 팍팍 늘어가. 그랬더니 우리 단에도 몇 명이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전부 상시일기는 기본으로 다 쓰는 걸 하고 모든 공부가 거의 100점이요. 이게 뭐죠? 마지막에 신분 검사 하는데 옆에 수족 봤더니 이거 막 100점을 다 줬더라니까. 왜 그런 거 했더니 그거에 일기를 다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해야겠다 했더니 이거 지금 노트를 만들려고 하고 있으니까 좀 하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결론을 내렸어요. 일기법이란 대종사님께서 새로 제정하신 마음공부요 정기상시 훈련 과목이다. 챙기는 마음, 주의와 유념은 실현되었는가 못되었는가를 대조, 조사, 계산하여 기재한다. 대조하고 조사하고 숫자까지 세서 계산한다. 인간 개조의 묘방이요 마음 공부의 최고 속노라. 이렇게 인간 개조의 묘방 요거 쓰면 인간 자기 인격이 개조되는 거예요. 마음 공부 최고 속노라 이거죠. 그러면 좌우간이 우리 교법을 사유하는데 일기법 요걸 사유화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그동안 엄청 고생을 했는데 어떤 분이 나와서 내가 좀 해보겠다고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유덕기님이에요. 내가 세상운동을 한번 사회를 해보겠다고 나온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회하냐? 일기를 써야 된다니까. 일기를 써갖고 그 법을 이렇게 전해야 되는데 본인 일기도 안 쓰고 말만 전해보니 머리로 전하는 거지 마음으로 전해야 되거든. 이게 마음으로 내려서 마음으로 전하면 되는데 머리로 전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법회에 빠지지 말고 그 다음 유문연 빠지지 말고 일기 빠지지 말고 이 세 가지를 해야 된다. 이게 그래야 세사문련을 전파할 수 있는 자격이 나온다니까. 그래도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봐요. 그런 어려운 과제가 있는데도 그래도 해볼 거나 이게. 너 그럴 줄 알았으면 안 하지요. 이렇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좀 이거 말을 갖다 하겠다가도 아니고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면 이건 슬쩍 양다리 걸치는 거니. 어떻게 능이 나갖고 말을 갖다 쓱 이렇게 하고 노력하겠다는 건 내가 보니 노력하겠다고 한다고 한 거 아닌데요. 이렇게 되는 거지. 지난번에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노력한다고 강급이 돼버렸다. 여기 좀 어려운 거예요. 일기도 쓰고요. 법회도 나오고 유문염도 대조하고 세 가지를 해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다시 한번 해봐요. 네. 네. 이게 너무 할 게 많아서 참 이게 진짜 이게 좀 부담이 큰데요. 예. 부담이 커도 그러니까 안 돼 쉽게 되는 게 어디 있어요. 보면 우리 고려대학 기계공학과 교수들이라면요 자기 바쁜데 이게 들어오려면 거대 교수에 맞추려면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다 해갖고 오더라니까, 교수 들어오려고 막. 논문을 갖다 몇 개를 써갖고 오고 들어오고, 막 인사법도 하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영어도 배우고, 막 난리를 부려요. 그래갖고 합격하더라니까. 그 목적이 있으면 하는 거지. 그럼 뭐 그렇게 쉬운 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어려운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니까 그거를 내가 시키는 거, 예를 뭐, 처음에 간단해요. 뭐라겠지? 윤영 공부, 일기, 그 다음에, 유문엽 되죠? 아니요, 했죠. 윤영 공부. 그럼 뭐라겠지? 응? 아, 법회 출석. 법회 출석. 그 네 가지는 해야 되는 게 필수야, 필수. 그것도 못 하겠다면 이제, 이게 못 믿는 거지. 어떻게 해볼까, 안 해볼까. 네, 네, 하겠습니다. 네. 이래야죠. 여기 들었어요. 증명검사가 많아요. 증명검사. 증명검사라는 건 옆에서 벗고, 맞았다. 그렇게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30명이에요, 30명. 30명이 딱 다 드러났어요. 다음에 안 한다 그러면 이제 30명한테 전화를 전부 해갖고, 내가 그때는 말했는데, 지금은 내가 바빠서 못 하겠다. 전부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을 받고, 사람이 신의가 있지, 다른 사람한테 한다겠다. 안 했으면 내가 정 바쁘서 안 되겠다고 이제 승인을 받아야죠. 그래서, 이 계문도 이게, 이 번수를 계문을 이렇게 조사하라 이거. 저도 오랫동안 했어요. 계문 체크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 상시일기를 몇 달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쓴 거예요. 상시일기를. 엄청 있었어요. 유문념하고. 그래갖고 이게 능이 나야 돼. 능이 나. 이 공조 자서 일기제법 있는데 요 일기장하고 이렇게 들 테니까 이 정기일기법도 이게 시간이 돼서 하는데. 작업시간수, 수입지출을 적고, 심신작용 처리권 이걸 한번 해봐라, 이거죠. 마음일기를 한번 써봐라, 이게. 그래서 저한테 마음일기를 딱 보내면, 제가 이제 즉시 되게 하루 내에 딱 감정을 해서, 여기 마음 공부가 어디에서 문제가 있고, 어디에 지금 마음병이 들어있고, 다 잡아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이라는 것은 어떻게 잡아내냐면, 명의는요, 요새 피검사로 다 하는 거예요. 피검사로 온갖 게 다 나오는 거예요. 피검사 갖고 막 온갖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검사는 몰라요. 피검사 갖고 다 읽어갖고, 그 다음에, 이게 착착착 해갖고, 이제 처방을 딱 내리더라고. 저는 이제 어떻게 처방 내냐. 피검사가 일기를 한 장 딱 써오면 그거 갖고 처방 다 내린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 피검사에 뭐 다 있잖아요. 이게 자기는 무심히 토시를 아자를 붙이고 어자를 붙이면 거기에 다 마음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일기 한 장을 딱 써오면 그 병명을 다 잡아내요. 다 잡아내. 잡아내 처방을 딱딱 해야 돼. 그러니까 한 3장만 내면 그냥 딱 잡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뭐든지 안 되겠다 하면 나한테 심신작용 처리권을 한 장 써내요. 그러면 내 즉각 해답도 하는데 병맥을 다 잡아낸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일기 공부를 해서 옛날엔 많이 했어요. 근데 요즘은 좀 안 하는데 이 공부를 해봐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너무 많이 떠들었네. 이상입니다.